안녕하십니까. 5시 엔데세남 김영철입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5시 엔데세남에서 준비한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대전 대신고등학교 역사교사 최장문 선생님과 함께 예산과 논산, 공주 그리고 서산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충남 예산하면 워낙 범위가 넓어서 어떤 역사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예산 10경 중에 3경에 해당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추사 김정희 선생 하면 추사체를 완성한 분, 네. 또 제주도 유배 생활 중에 세한도를 그린 분. 네, 추사 김정희는 정조 10년 예산군 용궁리에서 태어났고 예. 무덤도 예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개의 추사기념관이 있는데요. 예. 충남 예산은 태어난 곳, 경기도 과천은 마지막 삶을 살다 죽은 곳, 예. 제주도는 유배 생활을 하며 세안도와 추사체를 완성한 곳입니다. 예. 금수저로 태어났고 예. 네, 머리까지 좋은 천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추사 김정희는 타고난 천재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좀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관련된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한 가지만 소개하면 예. 실학파 박제가가 한양의 어느 골목길을 지나다가 대문에 붙어있는 입춘대길이란 명필을 봅니다. 예. 그 글씨체가 특이하고 멋져서 집안에 들어가 글 쓴 사람을 찾습니다. 예. 누가 썼을까요? 아유, 당연히 추사 김정희 선생이겠죠. 네, 그런데 예. 그때 김정희의 나이가 7살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박제가는 너무 놀라 차후에 이 아이를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부모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이후 스승과 제자가 되죠. 박제가는 청나라에 4번을 다녀온 사신으로 예. 청나라 석학들과 교류하였고 북학파 선두 주자로 주장각에서 정조의 브레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정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 가서도 청나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던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어떤 이야기들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를 따라 동제사 군관, 동제사는 이제 매년 12월에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달력을 가져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북경에 따라갔다가 평생의 스승 2명을 만납니다. 예. 완원과 옹방강이죠. 완원은 원래 강남 지방에 살았는데요. 예. 그 고문서를 구하러 잠깐 북경에 들렸습니다. 원나라 때 쓰여진 산악계몽이란 책인데 예. 수소문했으나 찾지 못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예. 그때 조선에 이름 없는 청년이 나타나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예. 조선에 복사본이 있으니 조선에 돌아가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라고 말한 것이죠. 예. 이 청년이 김정희였고 이를 계기로 청의 대학자였던 완원은 귀한 책들을 추사에게 선물해주고 청의 다른 학자들도 소개시켜줍니다. 예. 추사는 완원에게 감명을 받아 완원의 완자를 따서 자신의 호를 완당이라 했고 예. 평생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예. 또 한 분의 대학자는 78세의 옹방강입니다. 예. 당시 추사는 24세였기에 손잡벌쯤 되죠. 어. 한자 필답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예. 막힘없이 대답하는 추사를 보며 옹방강은 경전과 글을 짓고 쓰는 것이 조선 제일이다 라는 글을 직접 써서 줍니다. 예. 청나라 최고의 두 석학으로부터 인정받은 20대의 추사는 청나라 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추사 선생은 조선으로 돌아와서 어떤 삶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금석학을 통해 비문에 새겨진 옛날 글씨, 예. 서예, 역사 등 실증적인 학문에 노력합니다. 예. 극한산 비봉 정상에는 무학대삽이라 불리는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그 도읍 자리를 찾아 나섰던 무학대사가 예. 길을 잃고 이곳에 왔는데 추사는 친구 2명과 함께 그 비를 탁본하고 옛 글자들을 조사한 결과 전윤성왕이란 글자를 해석해냅니다. 예. 전윤성왕은 삼국사기에서 신라 진흥왕을 뜻합니다. 아. 이후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로 고쳐 부르게 되었고 예. 국보 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이 비는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이 연합하여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되찾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사료가 되었습니다. 예. 예. 이제 30대로 넘어가면은 예. 예조참의, 병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며 관직 생활의 절정을 이룹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차관, 예. 국방부 장관, 교통부 장관, 예.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던 것이죠. 예. 그리고 55세에 북경 사신단 대표 동지부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오. 그런데 예. 여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예. 추사의 일생을 바꾸는 큰 사건 뭘까요? 네, 아무래도 제주도로 유배 가게 된 그 사실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맞추셨습니다. 예. 근데 인생 절정기의 순간에 이렇게 네.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아, 왜 가게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수년 전에 그 예. 비인 지금의 서천이죠. 여기 현감 김우명이 파직되었는데 이때 암행어사였던 추사와 예. 탕관오리들이 모사하여 김우명에게 억울한 죄를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파직되었던 김우명은 예. 안동김 씨 가문이었고 예. 이후 안동김 씨가 다시 권력을 잡아 세도 정치를 재개할 때입니다. 아. 하루아침에 추사를 비롯한 몇 명의 관리들이 죄인이 되어 국문을 받고 온갖 고초를 겪으며 죽으르기에 이릅니다. 예. 추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요. 9년을 유배 생활합니다. 예. 몹쓸포구라고 불리는 제주도 서남단에 위치한 모슬포. 예. 여기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아. 이곳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학자와 지성인으로서의 명예, 절개가 아니었습니다. 예.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아픈 것이었죠. 그래서 매일 하는 일이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 쓰는 것인데요. 예. 음식이 안 맞으니 김치 보내달라. 예. 감기 걸려 콧물 나오니 옷 좀 보내달라. 아. 추우니 이불 보내달라. 예. 김치가 쥐었으니 짜게 하여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보내달라. 예. 네, 등등.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아내가 심하게 아픈 것이죠. 아. 그래서 한글로 처방전을 써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 그러나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아내는 죽습니다. 아. 이제 추사는 세상에 기댈 사람이 없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추사가 그동안 뭐 도움을 받아왔던 상황들을 보면 이때에도 누군가가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느낌이 맞습니다. 예. 이때 찾아오는 사람이 제자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은 통역관으로 추사에게 청나라에서 구한 귀한 책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예. 추사는 감동하여 제자 이상적에게 그림을 그려주죠. 예. 그 그림이 뭘까요? 아, 새한도.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날이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았다. 라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예. 소나무 네 그루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노송으로 구부러지고 입이 거의 떨어진 나무. 예. 고사되어 곧 죽을 것 같은 노송인데 추사 자신을 그린 것이죠. 예. 그 노송 옆에 반듯하고 입이 무성한 젊은 나무가 예, 노송을 예. 받쳐주고 있는데 이 소나무는 제자 이현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 노송의 유일하게 살아있는 마지막 가지 위에 완당이라는 호를 적고 낙관을 찍었습니다. 예. 낙관에는 길장, 업술무, 서로상, 잊을망, 예. 오랫도록 서로 잊지 말자라고 쓴 것이죠. 아, 예. 완당은 청나라 스승 완원의 완자를 이어받아 사용하던 김정희의 호입니다. 사실 추사라는 호보다는 완당이라는 호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예. 김정희의 호는 대략 200여 개 됩니다. 아, 예. 이 그림은 처음에 가로 108cm, 세로 23cm의 보통 두루마리 그림이었는데 예. 차후에 가로가 14m로 10배 정도 길어집니다. 예. 그리고 국보 180호가 됩니다. 새한도가 10배 크기로 늘어나서 14m가 됐다고 하니까 무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후대 석학들이 이 그림에 대한 평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상적은 추사가 그려준 세안도를 들고 청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청나라 석학들에게 추사의 유배 상황과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 청나라 학자 16명은 세안도에 대한 감상평과 응원의 글을 적어주고 이상적은 그것을 그림 옆면에 붙입니다. 예. 해방이 되어서도 세안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석학들은 관심이 높습니다. 예. 민족사학자인 정인복,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서예가 오세창 등이 세안도를 보고 발문을 작성하여 그림에 추가합니다. 예. 최종적으로 세안도의 크기가 14m로 증가하게 된 것이죠. 아. 일종의 집단지성처럼 후대 석학들의 글도 세안도의 일부가 되어 예. 세안도를 더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후의 명작은 주인이 11번 바뀌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세안도를 소장하고 있던 후지축하의 집이 연합군에 의해 폭발당합니다. 예. 세안도는 어찌 되었을까요? 아직 남아있으니까 뒷이야기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세안도 뭐 무사하죠? 예. 어떻습니까? 무사합니다. 예. 자칫하면 2차 세계대전의 포탄과 화염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뻔했죠. 예. 다사다난했던 세안도의 여정과 주인이 11번이나 바뀌게 된 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세안도의 최초 소장자인 추사의 제자 이상적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예. 그림은 제자 김병선을 거쳐 구한말 권세가인 민영이 집안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 후 경성 제국대학 교수인 후지츠카 소유가 됩니다. 1943년 그가 이 그림을 갖고 일본으로 귀국하자 서예가이자 그림 수집가였던 소전 손재형 선생이 이듬해 거금을 들고 일본으로 찾아가죠. 예. 태평양 전쟁이 한참일 때입니다. 도쿄는 반나듯이 계속되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
경성에 있을 때도 손재영은 이제 후지츠카의 집을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예. 세안도를 팔라고 있기에 후지츠카는 손재영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음. 손재영은 후지츠카의 집을 100번 이상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림을 팔라. 간청을 예. 했던 거죠. 예. 결국 후지츠카는 손재영에게 감동하여 아들과 손재영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유언장을 남깁니다. 예. 후지츠카가 죽으면 이 그림을 손재영에게 주어라. 약속을 해준 거군요. 예, 예. 그러나 손재영은 다음 날에도 찾아갑니다. 다음 날에요. 오늘 당장 팔라는 것이죠. 예. 결국 후지츠카는 그림을 손재영에게 건네줍니다. 얼마에 넘겼을까요? 원하는 만큼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예, 0원이었습니다. 공짜로 받아왔군요. 예, 후지츠카가 말하기를 이 그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손재영 당신입니다. 대신 이 그림을 끝까지 지켜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예. 국적을 떠나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예. 세안도를 가지고 손재영은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3달 후에 세안도가 있던 후지츠카의 연구실은 연합군의 비행기 폭격으로 불타버립니다. 연구실 안에 있던 작품과 책들은 모두 불타버립니다. 예. 손재영의 정성어린 노력과 후지츠카의 세안도에 대한 참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안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네요. 예. 후지츠카의 집에 남아있던 추사의 작품들이 여러 점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남았습니까? 예, 그의 아들이 예. 2007년에 과천 추사박물관에 기증합니다. 오. 추사 유물 관리에 써달라고 2천만 원 상당의 돈까지 기부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에게 추사의 위대함을 알려준 추사의 열렬한 팬 중에 한 분이 일본인 후지츠카 부자였습니다. 예. 그러나 손재영은 후지츠카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끝까지 지켜달라는 걸 약속을 못 지켰습니까? 예. 해방이 되고 나서 예. 1958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옵니다. 예. 돈이 부족하여 세안도를 보증 잡히고 결국 세안도는 경매에 넘어가 팔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넘어온 세안도가 경매에 넘어가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60년이 지나면 이제 2018년이거든요. 예. 세안도가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10번째 주인이었던 손세기 옹이 예. 당시 91세거든요. 예. 50년 넘게 간직했던 세안도를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와. 손세기 옹은 2012년에도 1,000억 원 규모의 용인 지역 살림을 국가에 기증하고 예. 50억 규모의 부동산을 인재 형성을 위해 우리 대전 카이스트에 무상 기증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특히 조선시대 한글 용비어천가 인쇄본과 그 국보급 문화재를 여러 차례 기증했는데요. 예.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세안도였다고 합니다. 장성한 아들에게도 예.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던 세안도를 무상으로 국가에 기증한 것이죠. 예. 세안도의 마지막 주인은 이제 국민이 되었습니다. 예. 예.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세안도 특별전을 열어 국민에게 선보였습니다. 정말 이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은 드라마 같은 여정이었는데 이 세한도 이후에 추사 김정일 선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9년 만에 유배가 끝나고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절친 초의선사가 주지 스님으로 있던 전남 해남에 있는 대흥사였습니다. 예. 유배 갈 때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며 뽐내며 써주었던 무량수전 현판을 내리고 예. 원래 걸려져 있던 이광사가 쓴 무량수전 현판을 찾아 다시 걸게 했습니다. 예. 9년간 제주도 모슬포에서 맞이한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질병에 대한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름철 태풍과 겨울철 칼바람은 천재 김정희의 자만심과 배려심 없는 자신감을 얼려버리고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예. 온몸에 흐르던 기름기와 어깨뽕이 생존의 존폐에서 쫙쫙 떨어져 나가면서 한 차원 높은 글씨차가 완성되었으니 추사체입니다. 9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추사는 다시 태어났고 예. 그의 예술도 다시 승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유배 생활을 끝내고 한양으로 돌아온 추사 김정희 선생 이후가 아주 전성기를 이룬다고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작품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요. 그 한양에 돌아왔는데 뭐 아내도 죽고 그리고 집도 오래되고 재물도 다 압수되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인들이 십시일반 마련해준 돈으로 한강 상류에 작은 집을 얻어 사는데요. 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예술은 이때가 전성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소창다명 사아구자 예. 이제 해석하면 창문으로 맑은 빛이 들어오니 나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한다. 작품인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창문 창자가 예. 이게 참 보여줄 수가 없어서 한자 창문 창자가 있는데 예. 이거를 그림처럼 그렸어요. 예. 그 우리 옛날 전통 한옥의 그
가로 세로 막 한 것처럼요. 격자무늬처럼 이렇게 세로로 돌려서 대각선으로 돌려서 지금 그려져 있는데 마름모 막 여러 개. 예. 그리고 앉을 좌자가 있는데 예. 이게 흑토변에 사람인이 2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앉는 거니까 네모로 해서 엉덩이 2개의 모양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근데 네모 2개 엉덩이 모양도 글자가 좀 다릅니다. 예. 자, 이거는 완전 글자를 가지고 노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규칙이 있고 운치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 즐기는 것보다 노는 것이 최고의 경지라고 합니다. 예. 추사는 이제 그 경지에 이른 겁니다. 예. 아니 이제 추사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천재는 천재가 확실한데 이게 타고난 천재인 것인지 아니면 노력형 천재인 것인지 이와 관련된 무슨 이야기도 좀 있습니까? 예, 이 추사 본인이 직접 말했는데요. 예. 추사는 자신을 타고난 천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는데요. 나는 평생 벼루를 10개 구멍 냈고 예. 붓 천자루를 몽땅 붓으로 만들었다. 아. 중국의 유명한 비문이 309개가 있는데 그 비문 309개를 온몸으로 익혀 그 글씨를 쓸 때까지 연습했다. 예. 내 어깨에는 309개의 비가 들어있다. 아. 그리고 아무리 999개를 얻어도 나머지 1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어떤가요? 예. 정말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네요. 예. 추사가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기에 예. 후대 사람들도 희망이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뭐 천재성을 타고난 추사도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이후의 추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탈할 것 같지만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또 유배를 갑니다. 예. 이번에는 함경도 북청인데요. 66세의 나이로 이제 북쪽 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하늘이시여 대체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자 2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경기도 과천으로 이사합니다. 예. 거기에 아버지 묘가 있었거든요. 자 제주도 유배 후에는 글씨에 장난기도 있고 노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면 북청 유배 후에는 장난기가 사라집니다. 예. 노년의 허허롬과 초연함이 느껴지는 글씨들. 글씨도 그렇지만 글을 쓰면서 보면 글 쓴 것을 보면 아주 가슴이 저미는데요. 예.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아, 노년의 추사의 글을요. 예. 저한테 원고를 주셔가지고 살짝 읽어보면 과천 마을 집의 옥수수 밭 가운데에 두 늙은 영감 할멈 희희낙낙거리고 지낸다. 서울에 가봤냐고 하니 평생 관내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뭘 먹고 사느냐고 했더니 옥수수를 먹고 산다고 했다. 나는 마냥 남으로 북으로 떠다니며 비바람에 휘달리던 신세인지라 나도 모르게 망연자실했다. 예, 좋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노년 일상과 행복을 보면서 쓸쓸한 자신의 노년의 삶 속에서 인생을 관조하게 된 추사. 예. 그래서 쓴 글씨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명작이고 보물 제 197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추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어떤 이야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주고 싶으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강조한다면요. 예. 추사가 그 삶을 앞두고 71세에 돌아가시는데 예. 그 해에 쓴 두부 생강 오이 채소 팔팔 끓여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와 함께 먹는 것이 최고의 회식이고 최고의 요리다. 아까 그 노년의 그 부부가 보고 쓴 글인데요. 예. 조선 문사철에서 최고의 경지와 최악의 유배 생활을 경험한 추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역시나 최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군요. 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11번째 소장자와 또 말년의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기획한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남 예산의 추사 김정희 이야기에 이어서 가볼 곳은 논산과 공주입니다. 논산과 공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공주 논산에서 찾아보는 예. 고려 거란 전쟁 이야기입니다. 네, 논 논산 은진미륵불과 공주 현종 천년 기념비입니다. 예. 논산 은진미륵불 이건 참 많이 들어봤고요. 예. 특히나 이제 학창 시절에 제가 잘하진 못했지만 한국사 책에서 이거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유명한데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예. 저승사자가 데리고 온 사람을 재판하여 천당과 지옥에 보내는 아주 무서운 예. 염라대왕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고향이 충청도라고 하면 세 가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예. 첫째, 논산 은진미륵불 잘 있느냐? 예. 예, 모른다고 하면. 예, 두 번째로 연산 개태사 철소순 보았느냐? 예, 역시 모른다고 하면. 예. 마지막엔 강경 민의 돌다리 아직 안 무너지고 잘 있느냐?
네, 이 세 가지는 이승뿐만 아니라 저승의 염라대왕까지도 예. 알고 있을 정도로 예, 유명한 충청도를 대표하는 예. 랜드마크이자 예, 문화 유적이었던 것이죠. 예,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의 대상이었던 예, 논산 은진미륵불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선생님도 직접 당연히 가서 보셨을 테고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엄청 많이 갔었죠. 예, 관촉사 은진미륵부처는 예. 높이가 18m, 건물 6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국내 최대의 석불입상이죠. 예. 예, 웅장하고 장엄해서 이 불상 앞에 서면 위압감이 들어 저절로 복종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 이것은 관촉사의 창건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논산 지역은 고려 왕건에 맞서 최후까지 저항했던 곳이죠. 936년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민심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해 나갑니다. 예. 그 민심에는 끝까지 저항했던 후백제 논산 백성들도 포함되죠. 예. 너무 강하게 통제하면 정복당한 백제인들이 단결하여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예. 그렇다고 또 마냥 좋게만 대해줄 수도 없었던 예. 것이죠. 그렇다면 고려가 백제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때 예. 종교적인 힘이 중요합니다. 아. 예, 전쟁의 시대에서 통일의 시대로 넘어가면은 불교를 통하여 국민 통합을 하는 거죠. 예.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세계요, 세계가 곧 하나다. 그 하나는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곧 왕이다. 예. 불교의 왕족불사상 예, 들어봤을 겁니다. 예. 예, 부처님 앞에 모두가 하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처를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왕도 그만큼 크고 강하고 위험 있게 느껴졌던 것이죠. 예. 고려 초기 논산 은진미륵불은 단순한 불상이 아니라 국가 사찰의 중심이었고 왕과 호족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더 크고 더 강한 느낌으로 만들다 보니 6층 건물 높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 절은 고려 초기 최고의 왕권 강화에 힘썼던 광종 때 창건됩니다. 예. 고등학교 한국사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왕이죠. 예.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시행하였고 노비왕권법을 실시해서 예. 호족이 거느린 노비를 해방시켜 주었던 그리고 중국과 대등한 황제 예. 칭호를 처음 썼던 왕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논산에서는 그 사내 아이를 낳으면 예. 어떤 분들은 이 녀석은 은진미륵 닮았네. 아. 예, 최고의 칭찬이라고 예, 합니다. 예, 예, 몸이 크고 튼튼하며 나중에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다는 예. 덕담인 것이죠. 아, 그럼 은징 미륵불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네, 아주 예.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예. 그 은진미륵불은 완성되고 얼마 후에 북방의 오랑캐가 고려 땅에 쳐들어옵니다. 기마몬 민족이었던 오랑캐는 파죽지세로 압록강까지 도달하죠. 예. 그 강의 깊이가 파악이 안 돼요. 건널까 말까 이제 하고 있을 때 스님이 등장합니다. 예. 저만치에서 삿갓을 쓴 노스님이 나타나 옷을 무릎까지 걷고 강을 건너갑니다. 예. 길을 찾던 오랑캐들은 당연히 이제 스님이 간 곳을 이동해 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 어떤 일이 더 벌어집니까? 예, 노스님이 쉽게 예. 건너간 것과는 달리 오랑캐군들은 강의 중간 부분 들어갔을 때 물이 깊어지고 물살에 휘말려 많은 병사가 빠져 죽게 되죠. 예. 그럼 당연히 이 대장 장군은 이제 노스님을 잡아다가 칼로 머리를 내리치겠죠. 예. 스님이 쓰고 있던 삿갓 한쪽 끝만 스치고 그 부분만 베어집니다. 아. 그와 동시에 스님은 어디론가 사라지죠. 예. 그런데 이때 예,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불에 머리에 쓰여진 관의 한쪽이 떼어집니다. 아. 예, 전설에 의하면 예. 이 노스님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사람으로 현신한 논산 은진미륵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논산 은진미륵불 갓을 보면 예.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 꿰맨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있다는 거군요. 저는 실제로 못 봐가지고요. 예, 예, 관이 있는데 한쪽 부분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예. 이렇게 오랑캐를 물리쳐줬다는 호국 전설과 관련된 예. 이야기죠. KBS 역사 인기 드라마 중에 고려 거란 전쟁이 있습니다. 아, 인기 대단합니다. 예, 예, 예. 방송 들어오다 보니까 예.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거란과의 2차 전쟁과 3차 전쟁을 다룬 내용인데요. 예. 그 시기적으로는 고려 광종 이후 5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현종 때죠. 2차 침략 때는 수도 개경이 함락되어 왕이었던 현종이 전남 나주까지 피난을 예. 갑니다. 그때 압록강 흥화진의 양규 장군, 거란군을 공격하여 승리하게 되죠. 예, 뭐 조선의 이순신 장군 같은 지금 레벨이 올라갔죠. 예. 3차 전쟁은 우리 민족 3대 대첩이라 불리는 강감찬의 기주대첩입니다. 예. 아마도 은진미륵불 전설은
거란 2차, 3차 전쟁 때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뭐 거란, 말갈, 여진 참 많이 듣던 부족들인데요. 부족들 정말 힘이 강력했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거란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중국 송나라와도 싸워서 승리해서 북경을 포함한 여운 16주를 예. 빼앗은 것도 거란이었죠. 10에서 11세기는 동아시아 최강 국가입니다. 예. 지금도 홍콩에 가면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콩 국적기죠. 맞습니다. 예. 한자로 옮기면 거란 태평양 항공입니다. 그만큼 힘이 예. 세고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이러한 거란이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고려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불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해 나갔던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은진미륵불이 거란군을 물리치는 전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이 전설에는 국난 극복을 위한 민중의 염원이 담겨 있고 실제로 고려는 세 차례 모두 거란을 물리쳤습니다. 예. 그럼 고려 거란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유물도 있죠. 있습니다. 예. 충남 공주에 있는데요. 공주 웅진동, 예. 곰나루터 전설이 있는 웅진동 한옥마을에는 고려 현종 임금 1000년 공주 기념비. 예. 이게 2011년 현종이 공주에 온 1000년을 기념해 세워진 것입니다. 예. 거란과 2차 전쟁 때 수도 개경이 함락되죠. 왕은 나주로 피난 가는데 그때 공주에도 거쳐갑니다. 예. 그 당시 공주목 절도사였던 김은부는 이제 열심히 현종을 배필하였고 이후에 현종의 멘토가 되어 이후 20년간 고려의 제도 정비와 왕권 강화에 기여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세 딸은 모두 현종의 왕비가 되어 이후 고려 왕위를 계승합니다. 예. 은진미륵불과 현종 천년 기념비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전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한 번쯤은 가보게 되는 공주와 논산, 한 번쯤은 보거나 듣게 되는 역사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논산 은진미륵불도 그렇고 공주 현종 천년 기념비도 그렇습니다. 예. 알게 되면 보이고 보이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시대 문인 유한준의 글귀인데요.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머리에 인용하면서 만고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 시간이 아는 만큼 보이는 시야를 넓혀줄 수 있길 바라면서 논산의 역사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논산의 어느 곳을 찾아가 봅니까? 연산 개태사 가마솥입니다. 예. 논산 사람들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염라대왕이 세 가지 안부를 물어본다겠죠. 예, 맞습니다. 논산 은진미륵불, 예. 강경빈의 돌다리, 그리고 연산 개태사 철솥입니다. 어. 봤다고 하면 고향 사람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못 봤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못 봤냐고 하면서 예.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이었죠. 예. 역사의 갈림길 황산벌과 개태사의 내용으로 백제와 고려시대로 가겠습니다. 예. 역사의 갈림길 황산벌과 개태사.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황산벌 하면은 계백장군의 5천 결사대가 싸웠던 그 전투의 장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660년 백제 최후의 전투라고 할 수 있는 황산벌 현장이었죠. 예. 삼국사기에는 황산벌 전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 무열왕 7년 660년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이 시작되었다. 6월에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수군과 육군 14만 명이 산둥반도를 출발하여 인천으로 향했다. 예. 김유신이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사비성을 향했다. 당나라 군대는 백강, 금강에 상륙하고 신라군은 탄현을 지나 황산 벌판으로 진격했다. 백제 장수 계백은 5천 결사대를 조직하여 황산 벌판으로 향했다. 예. 계백은 출전하기 전 집에 들러 아내와 자식을 모두 죽였다. 예. 삼국사기에 기록된 이 황산벌 전투에 관련한 내용을 들려주셨는데 가족조차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전쟁터로 향했다. 계백 장군의 무서운 결기가 느껴지네요. 그럼 황산벌 전투는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660년 7월 9일 김유신의 신라군은 황산들판에 도착합니다. 신라군 5만과 백제군 5천이 4번을 싸웠는데 예. 기적적으로 백제가 4번 모두 승리합니다. 예. 사기가 꺾인 신라는
김품일 장군의 아들을 홀로 적진에 가서 싸우게 합니다. 16살 소년이었죠. 예. 계백은 사로잡았다가 나이가 너무 어려 풀어주고 어린아이는 다시 찾아가 죽기 살기로 싸우다 결국 죽습니다. 예. 이가 바로 화랑 관창이죠. 아. 이후 신라군은 승리하고 사비성으로 진격합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황산들판은 바로 황산벌판, 황산벌입니다. 이 노래도 나오는 유명한 이 이름이죠. 그렇죠. 한국을 예. 빛낸 백인의 위인데. 예.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곳에 가면은 황산벌 전투와 관련한 유적이나 뭐 기념비가 좀 있습니까? 백제 군사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인근에는 계백장군 묘도 있죠. 예. 백제 유민들이 계백장군의 시신을 거두어 은밀하게 감회장한 곳으로 전해집니다. 아. 장군 시체를 감회장하였다고 해요. 이곳 지명이 가장골, 묘소 뒤쪽 산은 충장산, 예. 충운산으로 불립니다. 조선 숙종 때 충국사원을 건립하여 계백장군을 제항하고 있습니다. 예. 충국사원의 충국은 충성스러운 골짜기란 뜻이겠죠. 예. 이런 지명과 전설을 토대로 1989년 계백장군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산벌하고 개태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황산벌과 개태사는 예. 같은 장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예. 660년 계백장군이 신라와 싸웠던 황산벌은 300년이 지나면 후백제 마지막 운명을 건 고려와의 전쟁터가 됩니다. 예. 왕건의 8만 고려군은 천안을 거쳐 경북 구미에서 후백제를 상대로 1, 2천 전투를 벌입니다. 예.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견훤, 고려와 후백제 중 어느 나라에 속해 있을까요? 어디입니까? 고려입니다. 아. 예, 고려군의 선봉이 되어 예. 자신이 되었던 후백제군과 싸웠습니다. 이유는 이제 견훤은 큰아들이 신검인데 예. 쿠데타로 견훤을 그러니까 아버지죠. 전북 금산사에 강금에 두었는데 탈출한 후 고려로 갑니다. 아. 그리고 1, 2천 전투에서 고려군 선봉에서 후백제를 칩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후백제군은 전주 북쪽에 위치한 논산 지역으로 후퇴하여 예. 황산 인근에 진을 칩니다. 아. 그리고 936년 태조 왕건은 황산에서 후백제의 항복을 받습니다. 예. 왕건은 통일의 대업이 부처님의 은혜와 하늘의 도움이라고 여겨 황산의 이름을 천호산, 하늘이 보호해주는 산으로 고치고 예. 전란의 시대를 끝내고 태평 시대를 연다는 뜻을 담은 개태사를 창건합니다. 아, 태조 왕건이 개태사를 국가 사찰로 창건을 했으면 절 규모도 어마어마했겠네요. 네, 물론이죠. 예. 이를 증명해주는 유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서두에서 말한 그 대형 철솥, 일명 가마솥입니다. 대형 가마솥죠. 네, 직경이 3m이고 예. 높이가 1m 정도 됩니다. 솥에 국을 끓여 다 푸고 나니 솥 바닥에 어린 동자승 하나가 빠져 죽어 있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 솥의 크기와 절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주는 이야기죠. 개타사에는 천여 명의 스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현재는 솥 안에 동전들이 쌓여 있습니다. 예. 철솥 보호각 밖에서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들이죠. 아. 이 대형 가마솥은 솥의 크기만큼이나 많은 이야기와 우여곡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염라대왕 이야기, 뭐 일제강점기 때 조선 박람회 전시, 예. 엿장수와 골동품 상인들의 철솥 도굴 사건, 가뭄을 해결해주는 가마솥 이야기 등등 관심 있는 분들은 개태사에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태사의 철솥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소개해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유물은 뭘까요? 삼존석불 입상입니다. 돌로 만든 세 분의 부처가 삼형제처럼 나란히 서 있죠. 예. 불상은 보통 자비로움과 편안함을 전해주죠. 그러나 개태사 삼존석불상은 다릅니다. 예. 씨름 선수 같은 우람한 몸매, 큼직한 얼굴, 예. 권투 선수가 글러브를 낀 것 같은 큰 주먹. 예. 그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기절할 만큼 힘이 세어 보입니다. 예. 이것은 시대 정신이 반영된 것이죠. 계속되는 전쟁과 이로 인한 기근, 죽음, 불안이 계속되는 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민심이 불상에 반영된 것입니다. 예. 마음씨 좋은 부처님보다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국가 통일과 생활 안정을 염원하는 시대 정신이 반영된 불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 묘사해 주신 불상의 모습, 권투 선수가 글러브를 낀 것 같은 큰 손, 전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큰 불상은 처음 본 것 같고. 근데 개태사 삼존석불 입상 이 모습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선생님께서는 뭐 당연히 현장에서 직접 보셨겠죠?
물론이죠. 예. 기억나는 것은 그 몇 년 전 우리 학교 교직원 연수의 한 코스로 개태사를 들었습니다. 아, 그때 삼존 석불입상 이야기와 세 예. 불상 중 가운데 불상은 왕건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죠. 아, 왕이 되려는 자, 예. 교장이 되려는 자, 음. 저 석불에게 기도하세요. 교직원 연수다 보니까 또 교장이 되려는 제가 있군요. 예. 그런데 다들 가운데 불상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개태사 인근에 계룡대에 육군본부가 있잖아요. 예. 여기 군인들도 많이 찾습니다. 아, 태조 왕건이 무인이었고 예. 후삼국을 통일하고 보국안민의 마음으로 개태사를 세웠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직업군인들의 승진이나 음. 군인의 무운을 비는 역사적인 기도처가 되기도 하죠.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예. 전국에서 시행된 시험이죠. 예. 예, 감독을 갔는데 10번 문제 보기에 개태사 삼준불이 나왔더라고요. 어. 예, 삼준불을 보고 태조 왕건을 추정하여 문제를 푸는 건데 예. 뭐 그만큼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말이겠죠. 이 개태사 삼존 석불 입상을 딱 보면 고려가 생각나고 왕건이 생각나고 그렇게 연계해서 또 문제를 풀게 만들어 놨군요. 네, 한국사 예. 시험에 뭐 고등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아,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덜 했나 봅니다. 이 불상을 보고 굉장히 놀랍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개태사가 고려의 국가사찰이었음을 그럼 말해주는 또 다른 뭐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태조 왕건의 어진, 곧 초상화를 말하죠. 예. 예, 이거를 안치했던 진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아, 이 진전은 고려 말까지 유지되었는데요. 고려의 사직을 보호하는 특별한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었죠. 예. 고려 말의 홍건적의 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공민왕 때에 천도와 환도의 기륭을 개태사 진전에서 묻고 있는 점이나 예. 고려 멸망 직전인 공양왕 3년 예, 고위 관료를 개태사에 보내 태조의 진전에 제사를 지내고 옷과 옥대를 바쳤던 사실 등에서 예. 개태사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 예, 예. 그 서문도 개태사 주지스님이었던 수기스님이 이 절에서 작성했습니다. 아, 개태사가 고려 시기에 어마어마한 위상을 가진 그런 절이었군요. 그럼 후백제를 세웠지만 왕건에게 귀순하면서 후백제를 멸망시켰던 견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려사에 의하면 견훤은 신검의 죄를 용서해준 태조의 관대한 처분에 대해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예. 며칠 후에 근신과 번민으로 등창이 터져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견훤은 936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그해에 황산의 한 사찰에서 죽습니다. 예. 당대의 영웅으로 전쟁터를 누비며 후백제를 세웠으나 아들의 반란으로 금산사에 감금당하고 적국이었던 고려에 기순하여 자신이 세운 후백제를 멸망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해야 했던 견훤. 예. 후백제의 멸망과 고려의 통일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했던 모순적 역할. 예. 뒤죽박죽 얽혀 막을 내려버린 자기 인생. 이후에야말로 견훤의 삶을 좌절시켰던 것이죠. 예. 견훤의 묘는 개태사에서 승용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습니다. 견훤의 묘라는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예. 마을에서는 이 산 전체를 견훤무덤, 왕묘라고 부릅니다. 남쪽으로 70여리 떨어진 지점에 금산사가 있는 모악산이 보입니다. 예. 이 모악산은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의 뒷산입니다. 예, 예. 자신이 세운 나라를 자신이 멸망시켜야만 했던 견훤은 차마 죽어서도 전주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잊을 수도 없었죠. 아, 1970년 견시문중에서 비석을 세우고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 황산벌과 개태사는 국가의 운명을 건 영웅들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예.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갈림길과 마주할 때가 있죠. 예. 그때 한 번쯤은 개태사에 들러 천년 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서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서산하면 해미읍성부터 떠오르는데요.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내용은 어떤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서산마의 삼존불입니다. 공식 명칭은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불이죠. 예. 서산 용현리에 있는 바위에 새긴 삼존불상이라는 뜻인데 예. 좀 어렵죠? 예. 보통 서산마의 삼존불 이렇게 부릅니다. 예. 서산마의 삼존불이 제 입에도 조금 더 붙는데요. 어떤 문화재입니까? 고려시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 문화의 특징을 거미 불루 화이 불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뜻이죠. 예. 멋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에 딱 맞는 백제 문화유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1959년에 서산마의 삼전불이 발견된 것이죠. 이후 한국사 교과서의 겉표지에 백제 문화의 상징처럼 마크가 되었습니다. 예. 이 서산마의 삼전불 하면은 이제 백제 미소다 이런 예. 표현을 가지고 부르기도 하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백제의 미소, 천년의 미소라고 부릅니다. 예. 종교적 부처라기보다는 인간의 모습을 한 불상으로 마음씨 좋은 친구가 인간미 넘치는 풍만한 미소를 담은 모습입니다. 예. 가장 백제적인 얼굴 같다고 해요. 어. 당시 고고 미술 사학자들이 백제의 미소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죠. 예. 세 불상 모두 입가에 오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 예. 특히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미소가 오묘하게 변한다고 해요. 백제의 미소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1965년 삼전부를 보호하겠다고 보호각을 설치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삼전분의 미소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호각 때문에 습기가 차고 백화 현상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예. 2005년 문과 벽을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예. 2006년에는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역사 선생님들과 함께 답사를 갔었습니다. 예. 점심 때 햇빛에 비친 백제의 미소 그리고 보원사지 절도를 한 바퀴 돌고 이른 저녁에 가서 본 백제의 미소는 또 달랐습니다. 네, 그때 한 선생님이 서양의 모나리자의 미소가 있다면 예. 우리 동양에는 햇빛에 따라 미소가 바뀌는 백제의 미소가 있다라고 예. 소감을 말했죠. 예. 네, 저의 뭉클했던 마음에 딱 맞는 듯한 소감이었습니다. 예, 역시 역사 선생님들이라 비유가 좀 남다르십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서산마의 삼전불 처음에 어떻게 발견이 됐습니까? 서산마의 삼전불로부터 예. 위쪽으로 2km 지점에 보원사지라는 큰 절터가 있습니다. 예. 고려 전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절인데요. 스님이 1000여 명이 넘을 정도니까 큰 절이었죠. 1959년 4월 어느 날 이곳을 부여 국립박물관장이었던 홍사준 관장이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원사지의 규모로 보아 주변에 또 다른 문화유산이 있을 것이란 막연한 확신이 있어 매번 마을 사람들에게 바위에 새긴 부처님이나 석탑이 무너진 것 등을 묻곤 했죠. 예. 그러던 어느 날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일까요? 1959년 그때 누구였을까요? 나이 많은 나무꾼이었습니다. 아, 그죠. 그때 나무꾼이 진짜 있었겠군요. 많았죠. 예. 네. 해질 무렵 산에서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짊어지고 내려오는 나무꾼 노인은 예.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어. 부처님이나 탑 같은 것은 못 봤지만요. 저 산 중턱에 가면 환하게 웃는 산신령님이 한 분 바위에 새겨져 있시오. 양 옆에 본 마누라와 작은 마누라도 있는데 예. 작은 마누라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볼에 대고 슬슬 웃으면서 용용 죽겠지 하고 놀리니까 예. 본 마누라가 짱돌을 쥐고 집어 던지려고 하는 게 이슈. 예. 아니, 이 서산마앱을 보신 분들이나 사진을 지금 혹시라도 찾아보시면 이 표현이 정말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비슷한 이 위치에 있어요. 예. 네, 함께 답사 가서 설명해주면 예. 딱 맞는 표현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예, 위대한 발견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무꾼의 해석은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남아있던 첩첩제도, 처와 예. 이제 첩을 두는 거죠. 자, 그런 사회상을 느끼게 하는 건데요. 뭐 어느 전문가의 해석보다도 예. 현실적이고 그럴듯한 해석이었습니다. 예. 이후 마의 삼전불상은 국보 8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예, 서산시 용현리에 위치한 가야산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거대한 절벽 아랫면에 예. 높이 10m가 넘는 암벽을 깎아 벽면에 새긴 2m 전후의 세 개의 불상입니다. 예. 가운데 불상 중심으로 왼쪽에는 반가사유상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예. 반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사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나무꾼은 본부인에게 용용 죽겠지 하고 예. 약올리는 첩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오른쪽 보살 입상은 중생을 구원하고자 손에 약병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예. 약이 오른 본부인이 짱돌을 들고 있다고 말한 그 부분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보 83호 신라의 반가사유상이 있습니다. 예. 예. 일본 국보 1호인 목조 미륵보살 반구사유상과 거의 쌍둥이라고 불리죠. 예. 그런데 그 신라의 청동 반가사유상과 서산 마애불의 반가사유상이 꼭 닮았습니다. 예. 이곳에 가시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서산마의 삼전부를 전국적으로 알린 분이 또 계시다고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입니다. 아, 예.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문화재나 여행에 큰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1993년 남도 답사 1번지로 시작된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출간되면서 예. 전국적으로 답사 열풍이 몰았습니다. 97년에 시리즈 3권이 출간되는데요. 예. 그 책 표지가 서산마의 삼존불입니다. 예. 이 책은 이제 입문서 최초의 밀리니언셀러가 되고요. 예. 지금도 서산마의 삼존불에 가면 유홍준 교수가 추천하는 서산답사 1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자, 지리적으로 보면 서산은 서해안 바닷가에 위치한 외진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보급 불상들이 조성이 됐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받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백제, 그러니까 웅진이나 부여가 수도였을 때는 예. 서산은 지금의 부산항, 인천항급이었습니다. 아. 외국 문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이었죠. 예. 서산 태안을 통해 중국 남조와 교류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문영왕의 무덤도 중국 남조 양나라의 벽돌 양식 무덤입니다. 예. 무덤 안에서 나온 동전, 청자와 백자 등 다양한 중국제 물건이 나왔죠. 예. 그리고 원효와 의상이 그 당나라 가기 전에 무덤 안에서 해골바가지물 먹고 깨닫는 이야기 있죠. 예. 예, 그 두 분이 묵었던 곳도 당진 일대입니다. 당진이라는 지명도 예. 당나라 당자에 나루터 진자. 그러니까 당나라로 가는 나루터란 뜻이죠. 아. 서산 당진에서 서산 마애불이 있는 가야산 계곡을 따라 계속 전진을 하면 예. 이제 부여와 공주로 가는 지름길이 이어집니다. 이 길로 예로부터 중국과 교류하였던 무역로였습니다. 예. 1500여 년 전 서산 마의 삼존불은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의 기도처가 되고 마음의 등대가 되었던 것이죠. 예. 근데 선생님 고향이 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고향 사람들에게, 서산 사람들에게 서산마의 삼존불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서산이 고향인 사람들에게 예. 서산마의 삼존불은 큰 바위 얼굴 같습니다. 큰바위 얼굴이요. 국어교과서에 나왔던 예.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죠.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날 때쯤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습니다.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서산을 떠났다가 예. 연어가 고향을 찾아오듯이 한 10여 년 지나면 자가용을 타고 지인들과 다시 이곳을 찾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 20여 년이 지나면 50대가 되면 이제 서산마의 삼존불은 학창 시절 국어 교과서에서 보았던 예. 큰 바위 얼굴로 다가옵니다. 예. 1000년을 넘게 다정한 미소로 고향 입구에 서 있는 서산마의 삼존불이 보고 싶어지죠. 고향을 찾으면 아들을 기다리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어머니. 예.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머니와 같죠. 서산마의 삼존불은 고향을 떠나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서산의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그리운 고향을 찾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여러분의 큰 바위의 얼굴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대고 싶은 그곳을 또 한번 찾아가보라는 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 첫날로 예산과 논산 그리고 공주와 서산의 역사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